네, 저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 대학생 때 결혼을 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집을 살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그냥 전셋집 구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네,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을 것 같은데요. 지금 또 본인이 무소득자라서 또는 무직자라서 담보대출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네, 무소득자, 무직자라고 할지라도 담보대출, 특히 조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디딤돌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 봤는데요. 네, 디딤돌 대출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소득자 기준과 무소득자라고 할지라도 네, 인정받을 수 있는 추정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디딤돌 대출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소득자 기준입니다. 네,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실증명원상에 납세 신고 사실이 없을 때,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상에 직장 가입자가 아닐 때입니다. 네, 즉 납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상에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무소득자로 본다는 거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그럼 무소득자로 보는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면 네, 바로 본인이 퇴직을 한 상태이거나 사업자인데 폐업을 했을 경우는 무소득자로 봅니다. 네, 또는 본인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일 경우도 무소득자로 보는데요. 네, 맞벌이 부부로 예를 들어보면 원래는 남편, 아내, 본인 직장으로 건강보험을 들고 있었는데 아내가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아내는 더 이상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피부양자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출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 중 하나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인 겁니다. 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에 부부 중 한 명이 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무소득자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렇게 디딤돌 대출에서는 퇴직자이거나 폐업을 했거나 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일 경우에는 무소득자로 봅니다. 네, 그럼 또 무소득자로 보는 경우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요. 네, 바로 부부 합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이거나 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에 사업을 개시했지만 입증 서류가 발급되지 않은 사업 소득자일 경우는 무소득자로 봅니다. 다른 말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소득 신고를 안 해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면 무소득자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사업 소득 신고를 안 했지만 향후에 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디딤돌 소득 기준을 벗어나서 대출을 못 받는 분이 계시다면 소득 신고를 하기 전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딤돌 대출에서 무소득자로 보는 기준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해되시죠? 그럼 무소득자는 디딤돌 대출을 못 받는 걸까요? 네, 아닙니다. 무소득자로 할지라도 추정소득이라는 것을 적용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 본인 소득이 없더라도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어느 정도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추정소득을 인정받는 경우와 추정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디딤돌 대출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추정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최소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살펴보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국민연금 평균 납부치로 추정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소득자인데 지금 5월 달에 추정소득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싶다면 최근 3개월인 2월, 3월, 4월에 국민연금을 낸 이력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혹시나 만약에 국민연금을 미납하여서 내고 있지 않았다면 대출 신청하기 전에 미납된 금액을 한 번에 다 납부하여 정리해도 가능합니다. 그럼 추정 연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화면 중간에 보면 연소득 공식이 있죠. 최근 3개월 납부한 국민연금 평균 금액의 9%를 나누고 11을 곱한 금액의 최종 95%를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9%는 매년 바뀌는 보험료율인데요. 올해 2023년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기 때문에 이 9%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정소득은 최대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국민연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서 추정 연소득을 계산해 보니 5천만 원을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5천만 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사실 우리가 연소득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뒤쪽에 표 하나로 정리해 놨으니까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국민연금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건강보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건강보험도 똑같습니다. 네, 최근 3개월 납부한 평균 금액으로 추정소득을 산정하는데요.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최대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고 최근 3개월 미납 없이 납부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혹시 계속 건강보험을 미납하고 있었다면 대출 신청일 이전에 한 번에 납부하여 정리한 경우도 가능하고요. 연소득 계산 공식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에도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네, 2023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인 3.545%를 적용하면 최근 3개월 납부한 건강보험 평균 금액의 3.545%를 나누고 11을 곱한 금액의 95%가 건강보험으로 계산한 추정 연소득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이번에는 재미삼아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추정 연소득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연금입니다. 네, 3개월 평균 납부액이 23만 5,842원일 때로 가정하여서 해당 금액을 연소득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해 보면 네, 얼마가 나오죠? 네, 2,999만 9,987원으로 약 3천만 원이 나오네요. 즉 국민연금 최근 3개월 평균 납부 금액이 23만 6,842원인 무소득자가 있다면 연소득으로 약 3천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다음 건강보험입니다. 네, 건강보험 최근 3개월 평균 납부액이 93,289원이라고 가정하고 해당 금액을 건강보험 추정 연소득 계산 공식에 대입해보면 약 3천만 원으로 추정소득이 계산됩니다. 즉 무소득자가 3천만 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개월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린 국민연금 23만 6,842원을 내고 있거나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93,289원을 내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계산 방법은 재미로 한번 확인해 본 거니까 그냥 잊으셔도 되고요. 지금 이 표만 보시면 됩니다. 추정소득으로 1,000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납부액이 어느 정도면 되는지 정리해 봤는데요. 최대 한도 금액인 5천만 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으로는 39만 5천 원 정도, 네, 건강보험은 15만 5천 원 정도 내고 있으면 되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디딤돌 대출의 무소득자 기준과 무소득자 추정소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해당 요건은 어떤 분들이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가볍게 참고만 해주세요. 먼저 부부 합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중에서 내가 소득 대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많이 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추정소득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추정소득으로 2,400만 원 이상 인정받을 수 있으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소득자이지만 대출을 받고 싶으신 분 계시면 미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준비하셔서 추정소득으로 대출 받으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부 합산 소득으로는 디딤돌 대출 못 받지만 외벌이 소득으로는 디딤돌 대출 가능하신 분은 무소득자 기준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중 한 분이 언제든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분이라면 디딤돌 대출 신청하기 전에 잠깐 퇴직하셨다가 디딤돌 대출 신청한 다음에 다시 입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끝났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무소득자는 무조건 대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활용하셔서 많은 분들이 좋은 조건으로 대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디딤돌 대출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다른 담보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무소득자 분들 중에서 주담대 준비 중이신 분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